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틱톡의 강희우입니다. 자, 한 주간의 핫 이슈를 기사를 통해서 알기 쉽게 알아보고 또 그 핫 이슈를 배워보는 재미난 시간 TV 틱톡이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도 두 미녀분하고 TV 틱톡을 진행하게 됐는데 자, 일단 우리 이분 오늘 의상이 굉장히 멋지세요. 보라색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신데 보라색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안민정 기자? 저는 보라색 하면 그 꽃이 생각납니다. 제비꽃. 꽃이요? 역시 저는 보라돌이가 제가 생각이 나가지고 저는 방금 질문하셨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른 게 가지였어요. 가지. 여기서 굉장히 생각의 차이와 생활 환경 같은 게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보라돌이, 가지, 꽃. 아, 우리 안민정 기자가 제일 우아하네요. 네. 결국 우아하고 좋은 건 다 안민정 기자가 가져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네. 채소 홍보대사로 임명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가 생각이 난 거군요. 아, 정말 멋지십니다. 이분은 운중로 홍보대사셨죠? 윤중로 홍보대사. 아, 네. 근데 오늘은 조금 고혹적인 느낌이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다시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한국 여론방송의 간판 앵커 박지영 앵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네, 뭐 각오 한마디 해주세요. 오늘도 TV 틱톡 한번 재미있게 2시간 네, 강희우 맞습니다. MC의 네, 지휘 아래서 네.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자, 옆에는 우리 고혹적인 매력을 풍기고 오늘은 왜 검은 옷을 입고 왔을까 궁금한 그리고 또 저 이분에 네. 대해서 할 말이 있는 게 굉장히 배려녀예요. 그래요? 배려가 몸에 배어 있는 분이신데 저번에 저희가 여수 촬영 가서 10시간 동안 네. 앉아서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제가 꼬리뼈가 너무 아팠어요. 근데 그거를 또 자리를 선뜻 바꿔준 정말 배려녀입니다. 우리 안민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정입니다. 네, 각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저도 강희우 기자님의 지휘 아래 열심히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멘트가 똑같았죠, 방금. 또. 멘트를 복사하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박주영 앵커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멘트도 똑같이 하는 무조건 이제 안민정 기자를 먼저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청자분들께 그리고 TV 틱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박주영 앵커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님께서 전화가 왔었다. 저희 아버지께서 TV 틱톡 보고 계신다고 전화가 오셨어요. 네, 한 말씀 하셨죠? 어떤 말씀이요? 강아지에 대해서 강아지도 나오더라. 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사실 내용적인 면을 좀 말씀해 주실까 저도 기대를 하고 들었었는데 강아지 얘기 나와서 그 강아지 좀 소개를 해주죠. 안민정 기자가. 어떤 강아지인가요, 그 강아지? 흰 강아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흰 강아지가 이름이 히로잖아요. 히로. 네, 영웅이란 뜻인데 네. 제가 며칠 전에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컵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강아지가 저한테 짖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짖는 이유가 딱 2가지가 있대요. 배달 온 사람과 그 다음에 택배기사가 외부인이 오시면 짖는다는 거예요. 히로가? 네. 참고로 저희 회사 직원들에게 짖은 건 안민정 기자가 거의 손에 꼽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저는 또 다른 얘기를 들었는 게 저희 방송국에 메인 작가님 계시죠? 물렸어요. 피까지 나셨대요. 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하긴 했는데 우리 작가님이 검은색 옷을 자주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문 게 아닌가 또 혼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전 밝은 색으로 이제 입고 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튼 간에 강아지가 굉장히 인상적이셨다면 그 아버님을 위해서 히로가 다시 한번 출연하는 걸로 조만간 또 자리를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패널분들 다 말씀을 드렸고 TV 틱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이 TV 틱톡을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끌어 가야 될까, 만들어 가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주영 앵커가 생각할 때는 TV 틱톡이 시청자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 프로그램 이름이 TV 틱톡이잖아요. 그렇죠. 이 시청자분들이 자주 보시는 TV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아니면 크게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원래 기획 의도대로 네. 가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안민정 기자는 우리 TV 틱톡이 좀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까? 저희들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저희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한번 해보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민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TV 틱톡이 이슈된 영상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건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래서 한 주간의 이슈를 몰아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떤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안민정 기자는 어떤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을까요? TV 틱톡에서? 저는 양념 같은 존재로. 양념 중에 어떤 양념? 글쎄요. 종류가 많잖아요. 양념에. 핫소스로 뜨거움을 선사하겠다. 뜨거운 매움을 선사하겠다. 얼음으로 갈까요? 얼음? 얼음도 또 조미료가 될 후추 수 어때요? 있죠. 후추. 네. 저는 소금 생각했습니다. 아, 그래요? 소금, 그렇죠. 깨알 같은 그런 툭툭 우아함을 선사를 해주면서 저희들이 다 망가뜨려 놓으면 우아함으로 싹 감싸주는 우리도 안민정 기자의 역할을. 다 된 밥에 소금 뿌리기. 그렇죠. 뭐 그런 기분이 느낌인가요? 굉장히 나쁜데요 지금. 네. 맞습니다. 또 박주영 농담입니다. 앵커는 네. TV 틱톡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의 정신적 지주셨던 박정은 교수님이 자리를 잠깐 비우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주 자리가 좀 비어 있습니다. 제가 살짝 들어가도 될까요? 맞습니다. 또 박주영 앵커 같은 경우에 날카로운 질문이 또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런 질문을 저희한테 턱턱 던져서 네. 당황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TV 틱톡 이제 시작에 앞서서 이런 얘기를 해본 거는 저희 TV 틱톡이 계속 변화와 또 새로운 것을 추구를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많이 흔들릴수록 중앙을 기둥을 잡고 방향성을 생각을 하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이번 TV 틱톡도 마찬가지로 저번 회와 다르게 또 새롭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 저희가 TV 틱톡에서는 기사 파헤쳐 보기라는 주제로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가령 1, 2회 때 방송했던 이부진 사장 편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한 기사를 저희가 읽어드리고 그 기사에 대해서 파헤쳐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TV 틱톡을 다 보시고 나서는 그 기사에 대해서 완벽히 알겠다. 다 받아들였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 TV 틱톡에는 기사 파헤쳐보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기사를 파헤쳐 보는데 제가 사용한 방법은 준비할 때 제가 사용했던 거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키워드들을 묶어서 한번 다 같이 외워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을 준비했는데 우리 브레인 박주영 앵커는 네. 암기 방법, 그러니까 배우는 데 있어서 좀 외우는 방법 중에 뭐 특별한 암기 방법 같은 게 있으신가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네. 굉장히 당황스러운데요. 그냥 굉장히 똑똑하시니까 공부하실 때 어떤 특별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저는 공부할 때요, 잘 안 외워지면 네.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 네. 선생님이 되는 거죠. 자, 네. 이거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으니까 좀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네, 정말 좋은 암기 방법 같은데 저는 지금 좀 감동받은 게 네. 지금 상황극 혼자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점점 저도 회가 모르게.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박주영 앵커의 뭔가가 조금씩 열리는 그 모습을 보여서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아무튼 네. 그런 암기 방법을 어떤 거요? 매력에 할 수 있는 캐면 캘수록 계속 나올 수 있는 양파 같은 여자? 광상 같은 여자? 광산 같은 여자요? 신선하네요. 네. 아무튼 그 역할을 조미료가 해주는 거예요. 우리 박주영 앵커의 매력을 타낼 수 있고 드러내게 할 수 있는 조미료 같은 역할 안민정 기자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안민정 기자는 뭐 특별한 암기 방법 같은 게 있나요? 저는 암기가 잘 안 될 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는데 이제 그거를 그림처럼 그려가지고 하나의 만화처럼 이렇게 그리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상황극 같은 걸 했었죠. 와. 그래서 그렇게 그림을 잘 그리는군요. 네, 그러면 잠깐 또 방송 전에 우리 안민정 기자가 선배님을 위해서 그림을 그렸었죠. 한번 제가 안민정 보여드릴까요? 기자한테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떤 이렇게 건지. 내밀더라고요. 네, 한번 보여드리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함께 보실까요? 네. 자, 와 정말 누굴까요?
모르겠는데요? 박재영 앵커죠. 그 네. 특징을 굉장히 잘 잡아낸 것 같아요. 눈도 아, 크고, 그런가요? 네, 머리도 단발머리고. 크진 않은데. 네. 아무튼 네. 우리 그림 실력을 한번 또 인정을 받을 만한 그림 실력을 가진 네. 안민정 기자인 것 같습니다. 정말 현실과 다른 모습을 그려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그리는 그림은 다들 받으면 한마디씩 하는 말이 있어요. 뭔데요? 너무 미화시킨다. 미화시킨다. 잘했어요. 네. 좋은 방법입니다. 참 잘했어요. 그리는 게 예쁘게 귀엽게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잘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안민정 기자의 암기법은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 아, 뭐 그래요? 여러 가지 암기 방법이 있는데 만화로 그려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외운다. 근데 굉장히 이거 좋은- 어떻게 보면은 암기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공부하다가 공부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좀 스트레스도 풀면서 공부를 하니까 더 암기가 잘 될 것 같기도 하고. 항상 교과서 한 귀퉁이가 까맸어요. 아, 그리고 막 한자도 외울 때 이것도 그림의 하나의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자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한자는 안민정 기자가 더 많이 알 수도 있겠네요. 저보다.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자에 관련해서는 제가 준비하지 않고 바로바로 한번 물어보는 걸로. 그러지 말기로 네. 해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그러면 그림으로 이렇게 만화처럼 그린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외워야 되는 면이 있으면 인물을 그려놓고 말풍선 달아서 막 그거를 적어서 만화처럼 스토리를 만든다는. 정성껏 그릴 땐 그렇고요. 아, 네. 안 그러면 그냥 쫄라맨으로 대체해서 옆에다 이제 글 막 이렇게 쓰면서 그렇게 했죠. 다른 생각을 해보면 만화 그릴 시간에 그 공부를 하는 게 더. 그러니까 제가 효율적이지 말씀드렸잖아요. 않을까. 사실은 공부하다가 좀 하기 싫고 아, 하니까. 그림을 미화하되 자신의 미화를 굉장히 잘하는 우리 안민정 기자인데 눈빛이 지금 예사롭지 않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가장 인상적인 이제 암기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 연상을 시키는 방법인데요. 학원 선생님께서 해주셨던 거예요. 뭐 가령 뭐 사물의 이름이 외우기 어려우면 뭐 주변에 쉬운 것들을 이렇게 넣거나 노래로 만들어서 외우거나 그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구리, 황동색 구리 있죠. 구리의 원소 기호가 시유예요. 그렇죠. 시유. 그래서 그 선생님은 구리 시유라서 구레슈 이렇게 외웠어요. 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레슈? 그리슈? 그죠. 그래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분인데 그분에게 영상 편지 한번 쓰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 선생님 성함이 박철인 네. 선생님이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카리스마 있었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이름이 참 촌스럽네요. 네. 철인. 철인. 강한 선생님이셨군요. 철인. 지금 영상 편지에 영상 편지였나요? 네. 촌스럽다고. 촌스러웠어요, 선생님. 굉장히 친했던 선생님이어서. 자, 선생님께 네. 한 말씀 띄워주시죠. 네, 아무튼 우리 박철인 선생님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선생님이신데 찾아뵌다고 했는데 못 찾아가서 정말 죄송해서 영상 편지로 좀 전합니다. 박철인 선생님 하면 순살치킨이 생각이 나요. 그때 당시에 한 마리 시키면 한 마리 더 갖다 주는 좀 파격적인 순살치킨을 사주셔서 그때는 마냥 좋았는데 지금은 돈도 아끼고 학생들의 환심도 사고 정말로 좋은 기술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만큼 친했어요. 이런 말을 전할 아무튼 우리 박철인 선생님 제가 조금 더 잘 돼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 방송 보시고 네. 꼭 박철인 선생님께 연락이 왔으면 좋겠네요. 근데 전 방금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는데요. 네. 강 기자님이 연상기법에 암기 그걸 하셨다면서요. 그렇죠. 왜 방향치예요? 길치에? 무슨 뜬금없는 소리세요. 그 같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걸어 다니는데 길치신 거예요. 분명히 같은 장소를 지나갔는데 여기가 어디냐고 묻더라고요. 여긴 어디? 시청자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병적은 아니고요. 그래요? 그때 당시 잠깐 헷갈린 게 아닐까. 연상기법을 이상하게 배운 거 아니에요? 오늘따라 저를 굉장히 디스하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고 준비된 게 많이 있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한번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불꽃 튀는 대결 기대하겠습니다. 좋은 중재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는 물론요. 준비가 되어 네.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일상생활에서 하지 못했던 안민정 기자에 대한 말을 네. TV 틱톡에서 하는 그런 네,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강혜유 기자는 평소에 안민정 기자에게 꼼짝도 못합니다. 네. 조만간 맞을 것 같고요. 저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안민정 기자 굉장히 배려심 좋고 정말 착한 분이시라는 거 다시 한번 전하도록 요즘 하겠습니다. 안민정 기자 많이 착해졌죠? 네, 요즘 너무 배려가 몸을 배어 있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PD님이 웃으셨어요. 지금 카메라로 비춰질 순 없는데. 그렇지 않다는 그 웃음인 거죠. 자, 그러면 혹시 한번. 여기서 주변인의 증언 가능할까요, PD님? 자, 그러면 정리를 해서. 굉장히 한방 웃음을 짓고 계시는데. 자, 이경원 PD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목소리만 출연해서 PD님에게 안민정 기자는 어떤 분인가요? 무섭습니다. 나왔습니다. 나이 차이가 한 10살, 8살 나죠, 8살 8살. 가량 나고 시청자분들이 오해할 수 있겠는데 네. 배려심도 많고 정말 자신을 미화도 잘하고 그림도 잘하는 이제 안민정 기자지만 기운이 빠져있어요. 저 칭찬해줘요. 그러면 우리 변론의 기회를 한번 줘볼까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 네. PR 겸 변론의 기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우리 강혜유 기자에게 영상 편지 한번 알려주시죠. 영상 편지가 유행병처럼 도지고 있어요 지금. 그럼 한마디 할게요. 이따 봬요.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패널 분들 그리고 오늘 이제 새롭게 진행될 TV 틱톡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기사를 읽어가면서 한번 TV 틱톡을 진행을 해보도록 네, 기사 하겠습니다. 읽기 전에 오늘의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늘의 인물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해서 꼭 준비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네.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야 되니까 최근에 우리 월드컵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개인 종합 금메달을 차지한 손현재 선수에 관한 기사를 네.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손현재 선수에 대해서 첫 번째 기사를 읽으면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제 편집을 하고 TV 틱톡 모니터링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게 기사를 소개할 때 그냥 너무 무르르듯 그냥 수르륵 넘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다 같이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보는 게 어떨까 어떤 생각이 구호죠? 듭니다. 그래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한번 혼자 독단적으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잖아요. 그 효과음 구호에 대해서 이번님 보고 말씀하세요. 의견을 한번 모아보려고 하거든요. 지금요? 한번 그러니까 제가 가령 첫 번째 기사 하면 다 같이 뭐를 외쳤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그래요? 어떤 걸 외치는 게 생각해 좋을까요? 둔 게 있으신가요? 네, 저는 뾰르롱 아닌가요? 뾰로롱? 뾰르롱. 뭐 다른 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그러면 알아볼까요? 다 같이 외칠까요? 아니면 알아볼까요? 괜찮네요. 그러면 박주영 앵커가 목소리가 제일 이쁘니까 제가 뭐 첫 번째 기사 안민주 기자가 읽어주시죠 하면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세요. 아니에요. 네. 첫 번째 기사 안민정 기자가 네. 알아볼까요? 이건 네. 어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주영 앵커가 그 아니, 원샷 잡아주셔야 돼요. 안민정 기자가까지 해주시고요. 기자가. 네. 네, 그럼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안민정 기자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네, 점점 양파 껍질 벗겨지듯 열리고 있는 우리 박주영 앵커인 것 같고요. 좋습니다. 부럽나요? 끼세요. 연산 먼 곳. 제가 읽을 때는 안민정 기자가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실 때는 네.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제스처 해도 되고요. 뭐 알아볼까요? 그래도 마치 되고. 레드 스파클처럼. 그렇죠. 레드 스파클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고두고 했잖아 되겠군요. 정말. 자, 좋습니다. 그러면 TV 틱톡 4회 네. 제대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안민정 기자가 알아볼까요? 잠시만요. 첫 번째 기사 안민정 기자가 알아볼까요?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기사 안민정 기자가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민정 기자가 기사를 한번 읽어봐 주시죠. 네. 한국의 소년제가 포르투갈에서 리듬 체조 역사를 썼다라는 기사인데요.
국제체조연맹 홈페이지가 8일 리스본 월드컵 4관왕 소년제를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내세웠습니다. 한국의 소년제가 포르투갈에서 리듬체조 역사를 썼다는 타이틀을 달았는데요. 소년제가 개인 종합 총점 71.200점으로 벨라루스 에이스 멜리티나 스타니우타를 꺾고 한국 최초로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딴 선수가 됐으며 리스본 월드컵 전 종목에서 17점대 이상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라고 썼습니다. 야나 투드랍체바, 마르가리타, 마문 등 러시아 에이스들의 불참 속에 첫 데뷔전을 치른 신예 디나 아베리나가 개인 종합 동메달, 곤봉 은메달, 리본 동메달을 딴 점도 평가됐습니다. 동양인 선수 소년제의 쾌거는 국제체조연맹에서도 반가울 수밖에 없는데요. 리듬체조는 양궁, 태권도,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일부 국가가 독식해온 종목으로 꼽힙니다. 러시아와 동구권이 줄곧 금메달을 싹쓸이해온 리듬체조 역시 그동안 올림픽 종목 퇴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요. 동양인이나 흑인 선수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비러시아 선수이자 아시아 선수인 소년제의 상위권 도약에 이른 월드컵 시리즈 금메달은 종목의 다양성과 보편적 측면에서 리듬체조를 홍보하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수단입니다. FIG는 이례적으로 소년제의 사진을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내걸었습니다. 리스본 4관왕 소년제는 8일 러시아 노보로스크스 훈련센터에서 복귀했습니다. 옐레나 전담 코치와 체력과 컨디션을 정비한 후 11일에 시작되는 페사로 월드컵에 다시 나섭니다. 페사로에서는 마문, 쿠드랍체바, 리자트 디노마 등 에이스 선수들과 진검승부를 펼칩니다. 네, 정말 잘 읽어주셨습니다. 자, 저희 이번 TV 틱톡 기사 파헤치기 시간이라고 했죠. 이번 기사를 하나씩 파헤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기사만큼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 기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소년제 선수가 한국 최초로 리듬체조 부문에서 개인 종합 금메달을 땄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4관왕이 올랐다. 그렇죠. 네. 4관왕도 오르고 모든 그 종목에서 메달을 따고 개인 종합에서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한국 최초인데요.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우리 안민정 기자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요? 소년제 선수가 나이가 20이잖아요. 근데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메달을 땄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박주영 앵커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그동안 이 소년제 선수 경기를 보면서 늘 참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번에 4관왕 소식을 듣고는 이번에는 칼을 갈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그 러시아의 그 선수들이 불참한 상황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게 조금은 진검승부를 펼치지 못했다라는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칭찬받을 만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정말 대견하고 뿌듯하죠. 근데 박주영 앵커가 촬영을 가서 소년제 선수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민우 기자?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객관적으로 말해 주실 분이 저기 계시거든요. 이경원 PD님, 어떻게 박주영 앵커가 소년제를 닮았나요? 네, 닮았습니다. 네.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사과 잘하신 것 같아요. 닮으시긴 하셨는데 정말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인정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일단 안민정 기자도 한번 닮은 연예인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 일단은 제가 제보를 하나 들었어요. 제보로 걸스데이 소진 혹시 누군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나요? 걸스데이 소진이라는 닮았나요? 멤버가 있는데 제가 일단 자료 화면을 띄워드리겠지만 혹시 아나요? 소진? 걸스데이 소진? 네, 말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보는 이호일 기자가 뜬금없이 해준 말이거든요. 네, 진짜 닮은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그럼 저는 누구 닮은 것 같나요? 강유 기자는 방금 생각났어요. 한라봉. 네, 지금 사람에게 닮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음이 났어요. 한라봉을 닮았다고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되게 닮은 것 코가 제가 같아요. 좀 노홍철 씨처럼 좀. 네. 코가 탐스럽게 생겼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축하합니다, 한라봉 씨. 계속 지금 안민정 정말 무서운 거는 흥희우부터 있죠. 네. 저의 별명은 다 안민정 기사 입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당신이. 네. 다음에는 좋은 별명도 좀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많이 듣는 연예인이나 사람이 붐 좀 들었고요. 붐이요? 이렇게 분위기나 좀 생김새가 붐 닮았다는 얘기 들고 최근에는 탁구 감독님 현정화 선수 감독님이 있어요. 그분 닮았다는 소리도 듣고요. 이야기를 탁구, 네. 굳이 하지 않으셨어도 될 뻔했는데. 재미를 위해서 했는데 지금 닮았네요. 한라봉 때문에 재미가 굉장히 이게 말씀을 하시면서 전혀 공감이 안 갔어요. 한라봉만 생각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빨리 넘어가는 게 저한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기사를 파헤쳐 네. 볼 텐데 핵심 키워드들, 기사 내에 있는 핵심 키워드들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기사를 하나씩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키워드는 뭐니 해도 손현재 네. 선수를 말을 해야 되겠죠? 손현재 선수 인물 탐구 한번 해봐야겠죠? 네, 그러면 개인 신상이나 뭐 여러 가지를 박종희 앵커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손현재 선수는 1994년 5월 28일 날 태어났습니다. 아, 네. 고향은 서울특별시고요. 이 신체 조건을 살펴보면요, 키가 165cm입니다. 네, 사실 이 리듬 체조는 신체 조건이 곧 능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신체 조건이 좋은 러시아, 동유럽 선수에 비하면 키가 좀 작죠.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손현재 선수가 난도를 높이고 훈련량을 늘렸다고 합니다. 정말 기특하죠. 네. 계속해서 살펴보면 무남동녀 외동딸이고요. 스포츠 레저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2005년 제34회 전국 소년체육대회 여자초등부 리듬체조 금메달을 시작으로 이번에 개인종합 금메달을 리스본 리듬체조 월드컵에서 따냈고요. 2010년 아시안게임에서 대한민국 최초로 리듬체조 동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정말 리듬체조라는 네. 그 어떤 분야를 한국에서 개척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처음 또 메달을 따면서 반론을 제기하시겠습니까? 네. 손현재 선수 이전에 네. 신수지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아, 네. 리듬체조셨나요? 리듬 체조였죠? 네, 죄송합니다. 신수지 씨에게. 신수지 씨가 허경환 개그맨이랑 스캔들 나신 분 아니신가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또 개인 신상을 한번 봤는데 무남 동료라는 부분에서 또 안민정 기자와 같은 통하는 또 점이 있나요? 네. 키도 비슷하고요. 키도 비슷해요. 그래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 그렇고요. 아닙니다. 네. 아무튼지간에 손현재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해서 많이 기사들도 읽어보고 관련된 네. 뉴스도 많이 읽어본 편이거든요. 2008년에 손현재 선수가 처음 이제 눈에 띄기 시작했을 때 제가 기사가 기억이 나서 한번 또 실어봤습니다. 그 기사를 제가 읽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현재 얼짱 체조 선수 네티즌 관심 폭주 2008년도 기사고요. 리듬체조 유망주 손현재가 8일 이희진 IB스포츠 대표이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IB 매니지먼트는 피겨 요정 김연아 선수의 소속자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계약을 체결한 손현재는 신수지의 뒤를 이을 리듬체조 차세대 기대주로 꼽힙니다. IB스포츠는 8일 손현재 선수가 아직 어린 나이지만 최근 국내 및 국제대회에서의 보여준 좋은 성적과 성실한 훈련 자세, 그리고 깜찍한 외모 등 대형 스타 선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어 매니지먼트 계약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최연소 국가대표 손현재는 말레이시아 엔젤컵에서 개인종합 1위, 슬로베니아 유러피안 월드컵 주니어 부문에서 개인종합 5위에 입상하는 등 국내 주니어부 선두주자로서 각종 국제대회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선수입니다. 체조계에서는 이미 시니어 국가대표 신수지의 뒤를 이어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할 유망주로 주목받아 왔으며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얼짱 리듬체조 선수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소년제를 지도하고 있는 리듬체조 국가대표팀 김지희 코치는 소년제는 유연성이 좋고 기본기가 탄탄한 선수다. 국제대회에 나가면 외국 심판이나 코치들도 관심을 가질 만큼 해외에서도 주목받는 선수 중 한 명이다라고 평가한 뒤 보다 난이도 높은 기술 습득에 필요한 강한 체력만 뒷받침된다면 세계적인 선수로 발돋움할 수 있는 잠재력이 충분한 선수다라고 소개했습니다. IB스포츠는 소년제의 1차 목표를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두고 있다. 소년제가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소년제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선수인 김연아 언니 매니지먼트사와 계약을 하게 돼 마음이 든든하다. 열심히 훈련해서 연아 언니와 같은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네, 과거가 회상되는 기사였습니다. 네. 사진을 실어놨죠. 정말 앳된 소녀가 있습니다. 6년 전 모습이죠? 네, 정말 훌쩍 컸네요. 그러게요. 야, 6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요? 네, 6년 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튼 자 우리 또 예전에 2008년도 기사를 다뤄봤는데 안민정 기자는 기사 보고 또 어떤 기분이 드나요? 저는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그때 이미 이렇게 자신의 진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우물만 판 거잖아요. 근데 물론 저도 그때 당시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때는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시기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보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했어요. 네. 우리 안민정 기자는 기사에 대한 그 느낌을 얘기할 때 대단해요 하고 또 뭐 있었죠? 뭐 뿌듯합니다. 뭐 이런 말씀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표정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얘기할까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박주영 앵커는 기사 보고 어떤 걸 느끼셨나요? 당시에 이 소년제 선수가 열심히 훈련해서 연아 언니와 같은 훌륭한 선수가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뭐 연아 선수처럼 그렇게 막 선수권을 다 휩쓴 건 아니지만 그 단계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처럼 계속해서 좋은 성적 보여줬으면 합니다. 맞습니다. 2008년 기사에 2010년 광저우 아시안게임 출전해서 좋은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또 좋은 성적을 거뒀죠. 네. 또 이런 과거를 회상하는 기사를 보니까 또 6년 후에 또 소년제 선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기대가 됩니다. 또 6년 후에 안민정 기자는 또 어떤 모습일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6년 후면 29살인데 안민정 기자 6년 후면 이제 지금 제 나이거든요. 네. 네. 나이를 밝히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뭐 네. 비밀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솔직한 모습이 정말 보기 네. 좋죠. 6년 후에 안민정 기자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방송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우리 박주영 앵커만큼 또 네. 실력이 되는 때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민망하네요. 저 TV 틱톡만 오면 칭찬 사례가 난리 나지 않습니까? 네. 진짜인 줄 알겠어요. 진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짜고요. 자, 그러면 우리 박주영 앵커에게 6년 후를 물어보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소년제 씨한테 이렇게 소년제 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할 텐데 저는 뭐 소년제 선수 얘기 나오니까 아까 이상형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소년제 선수처럼 좀 코가 낮고 이런 말씀 드려서 네. 좀 아닐 수도 있겠는데 코가 낮고 좀 동글동글 한 귀여운 그런 스타일. 네. 그래서 제 여자친구도 그렇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또 아이유. 어떤 스타일인지 알 것 같아요. 스타일 굉장히 좋아해서. 본인과 조금 정반대의 스타일을 좋아하시는군요. 그래서 저는 뭐 한라봉에 코를 가졌고, 네, 안민정 기자 콧구멍이 갑자기 커졌어요, 웃으면서. 카메라에 잡히면 제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한라봉 이후에 계속 공격적인 제가 안민정 기자에게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차분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격이라고 칠 수는 없죠. 한 가지 궁금한 건 네. 한라봉 닮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심정이 어땠나요? 굉장히 참담했고요. 네. 또 태어나서 처음 또 한라봉이라는 소리를 들어서 근데 또 한라봉이라는 것이
굉장히 네, 귀한 굉장히- 과일이에요. 네, 같이 스트레스 확 받고 지금 두통이 밀려오는데 아무튼 또 노홍철 씨가 또 최근에 한라봉 얘기를 들으면서 또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겠죠, 저에게 네, 또. 노홍철 씨처럼 훌륭한 방송인이 될 수 있을 네. 겁니다. 아, 정말 미화를 잘합니다. 네, 다음에 한라봉 한번 그려주세요. 이쁘게.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손현재 선수 제가 늘 응원하고 있다고 또 이 방송을 빌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손현재 선수에 대해서 계속 알아봐야 되겠죠? 손현재 선수 종목이 뭐죠? 리듬 체조. 그렇죠. 리듬 체조죠. 근데 제 주변도 그렇고 저 또한 그러고 리듬 체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죠. 기사를 이해하려면 리듬 체조를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민정 기자가 리듬 체조가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리듬 체조는 줄, 후프, 공, 곤봉, 리본 등의 수구를 이용하여 반주 음악의 리듬에 맞춰 신체 율동을 표현하는 여자 체조 경기의 한 가지입니다. 18세기에 근대적 스포츠로서 틀을 잡기 시작하였고 19세기에 오늘날의 리듬 체조가 완성되었는데요. 1963년 제1회 세계 선수권 대회가 열렸고 하계 올림픽에서는 198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제23회 대회부터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합니다. 안민정 기자가 이제 리듬 체조의 역사 리듬 체조가 어떤 것인지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상 가장 알아야 되는 거, 중요한 거는 역사는 아니고 리듬 체조의 또 어떤 규칙이며 경기 방법이며 그런 걸 알아야지 훨씬 더 리듬 체조라는 경기를 손현재 선수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걸 설명해주는 또 우리 박주영 앵커가 있죠. TV틱톡의 브레인. 제가 알려드리죠. 네. 이 리듬 체조는요. 6명의 선수가 한 팀을 이루는 단체 경기와 개인 경기로 나누어서 치릅니다. 개인 경기에서는 주임 심판 1명, 심판원 4명, 선심 2명, 시계원 1명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네. 계속 한번 알려주실까요? 네, 규정 종목과 자유 종목 4개를 치르는 개인 경기의 연기 시간은 각 종목당 1분 15초에서 1분 30초 사이이며 배점은 구성 7.00, 실시 3.00을 합한 10점을 만점으로 합니다. 이 채점은 10점 만점에서 실수를 할 때마다 0.1점 단위로 차감하는 방식이고요. 최고 점수와 최하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균을 점수로 합니다. 개인 경기는 종합순위 8위 이내의 선수가 결승에 진출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시계원 한번 얘기 한번 해보죠. 네. 시계원이라는 표현을 보고 저는 정말 생소해서 인터넷에 많이 쳐봤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시계원이 어떤 분일까 한번 또 생각을 해볼까요, 안민정 기자? 어떤 분일까요? 제 생각에는 리듬 체조는 초시간까지 되잖아요. 그거를 세는 그 감독관이 아닐까. 그렇죠.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한 시간에 따라서 뭐 점수를 매기고 배점을 하는 면이기 때문에 시간을 재는 그런 감독관이 아닐까 또 생각이 들고 시계원에 대해서 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한국 여론방송 홈페이지에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리듬 체조 규칙에 대해서 우리 또 계속 박주영 앵커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규정된 경기 시간을 초과하거나 시간 전에 경기가 끝나면 감점됩니다. 또 연기 도중 같은 동작을 반복하거나 정지하는 경우도 감점 요인이 되고 수구를 떨어뜨리거나 수구가 몸에 닿았을 때도 감점됩니다. 경기 도중 수구가 경기장 밖으로 멀리 나간 경우에는 경기장 마루 주변에 예비해둔 수구로 연기를 계속하되 수구 교체에 따른 감점이 추가됩니다. 규칙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봐도 이건 감점 되겠다 하는 부분은 다 감점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또 새롭게 알게 된 거는 경기 도중에 수구가 경기장 밖으로 멀리 나갈 수가 있나 봐요. 리듬 체조를 많이 보진 않아서 이렇게 리본 던지다 뭐 저기까지 던지고 공을 던졌는데 저 멀리 가면 가서 주워와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예비로 수구를 준비를 해서 그걸로 연기를 해도 되는데 대신 하지만 감점이 추가되죠. 추가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자, 수구가 뭘까요? 계속 수구 하는데 네. 아마 그 리듬 체조에서 사용되는 뭐 줄, 후프, 곤봉 같이 손으로 잡고 할 수 있는 도구를 말하는 게 네. 수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또 리듬 체조의 규칙이며 리듬 체조의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기사 키워드를 잡으면서 기사를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국제체조연맹입니다. 네. 자, 모든 체조를 비롯해서 스포츠나 여러 가지 단체들에는 연맹이 있겠죠. 관련된 연맹이. 마찬가지로 체조에도 국제적으로 관리를 하는 국제체조연맹이 있는데, 일단은 기사 내용에서 국제체조연맹 홈페이지가 8일 리스본 월드컵 4관왕 소년제를 공식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내세웠다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때 나와 있는 국제체조연맹에 대해서 용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제체조연맹은 체조를 관할하는 국제스포츠연맹이고요. 국제체조연맹에서 관리하는 종목은 기계체조, 덤블링, 리듬체조, 아크로바틱 체조, 에어로빅 체조, 트램펄린 등이 있습니다. 국제체조연맹에 대해서 평소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실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안민정 기자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이번에 월드컵 때 소년제 선수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서 한번 알게 됐죠. 저도 최근에 이제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렇죠. 이 국제체조연맹이 중요하기보다는 그 기사에 나와 있는 국제체조연맹,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그 홈페이지에 메인을 소년제 선수가 장식했다라는 게 중요한 팩트겠죠. 네. 자,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소년제 선수가 또 활짝 웃으면서 연기를 하는 모습이 네. 정말 메인에 크게 실렸네요. 자, 근데 좀 더 이쁜 사진 좀 실어주시지. 또 이빨 쪽에는 화살표가 또 있어서 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이빨 이쁜 그 교정을 부추기는 게 아닐까 또 생각을 해보고요. 딱 제가 들어가 봤는데 다 영어더라고요. 확실히 국제 체조연맹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나름 열심히 읽어봤는데 화가 나서 그냥 손현재 선수 사진 보고 나왔는데 네. 자랑스러운 맞습니다. 일이죠. 네, 맞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사를 파헤치자 세 번째 키워드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리스본 월드컵에 대해서 한번 안민정 기자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리스본 리듬 체조 월드컵은 어떤 대회인가요? 라는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2014년 4월 3일부터 6일까지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리듬 체조 월드컵으로 소년제 선수가 개인 종합 금메달, 후프 동메달, 볼 금메달, 곤봉 금메달, 리본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한국 선수로 소년제 선수 이외에 천송이 선수도 참가했다고 하네요. 천송이 선수가 누구죠? 혹시 아시나요? 천송이 선수? 저는 사진을 통해서 봤는데 굉장히 귀엽게 생겼더라고요. 천송이 하면 전지현 씨밖에 안 떠오르죠. 그죠? 최근에 별에서 온 그대로 보셨나요, 다들 별그대? 정말 하나하나 다 챙겨봤습니다. 지금 중국을 강타하고 있잖아요. 네, 감상평 한번 해주시죠, 안민정 기자가. 별그대? 감상평이요? 네. 별그대. 동민준 씨 정말 다시 뵙고 싶습니다. 똑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김수현 씨도 김수현 씨지만 전지현 씨의 망가지는데도 매력 있는 그 연기가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아무튼 본론으로 다시 돌아오면 같은 이름이 또 마침 천송이, 또 나중에 전지현 씨의 천송이는 나중에 만들어진 이름이었겠죠. 그래서 천송이 하면 지금은 리듬체조 선수보다는 전지현 씨가 먼저 떠오르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년제 선수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전지현 천송이보다 리듬체조 선송이가 생각나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별그대 얘기 나와서 잠깐 얘기해보면 저는 시크릿 가든의 마지막 드라마거든요. 근데 드라마를 이후에 보지 않으셨나요? 네, 드라마를 그 이후에 끊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시크릿 가든이 2010년에 나왔던 걸 기억을 하는데 네, 그 이유가 미쳤습니다. 제가 시크릿 가든에 미쳐서 정말 거기 그냥 진짜 계속 보고 있고요. 시크릿 가든을. 지금도요? 예전에요. 그때 당시에 계속 보고 그거 생각만 하고 꿈에도 하지원하고 현빈 나오고 제가 또 하지원 씨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현빈 씨도 좋아하기 때문에
두 분이 꿈에서 그렇게 나오고 제가 한동안 미쳐 있어가지고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드라마는 보지 말아야겠다. 무엇이 그렇게 미치게 하던가요? 정말 아닙니다. 그 특정한 그 어떤 씬이 아니고요. 그냥 그 드라마에. 그러니까 사실 제가 어떤 것에 미쳐봤다라고 표현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시크릿 가든이 정말 꼽을 수 있는 미쳤던 것 뽑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크릿 가든 작가님하고 별그대 작가님하고 또 신사의 품격 작가님하고 같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은숙 작가님. 별그대는 아니죠. 아, 별그대 아니세요? 네. 별그대는 아닙니다. 별그대도 맞다고 봤는데 제가 잘못 조사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 넝쿨째 굴러온 당신? 그 쓰신 박지은 작가라고 알고 아, 있어요. 그래요? 별그대는 네. 다른 굉장히 잘하시네요. 별그대 많이 좋아하시나 드라마 봐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드라마를 좋아하셨구나. 네. 그래서 좀 감성이 풍부하신 게 아닐까. 그런가 봐요. 네. 드라마 안 보시나요? 우리 안민정 기자는? 네. 열심히 봐요. 네. 생각보다 많이 보더라고요. 네. 최근에 드라마 보시는 거 있나요? 저는 기왕 보고요. 보고요. 그다음에 미래 보고 그다음에 안 보는 게 뭐나요? 안 보는 드라마. 안 보는 3D는 그런 것도 보고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못 보지만 열심히 이제 챙겨봐요. 네. 보면은 항상 보는 드라마가 겹쳐요. 네. 그래서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지 않았나. 와, 두 분이 그래서 가까워졌고 예전에는 네. 예전에는 입사 초기 때는 저희가 그냥 재미로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안민정 기자가 박주영 앵커를 따라다닌다 라고 표현을 네, 잠깐 했었는데 지금은 그래요? 함께 다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공감대도 맞고 많은 발전이 있었네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두 분이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데 우리 또 안민정 기자가 굉장히 착해졌어요. 이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하긴 했지만 정말로 뭐 처음에도 착했지만 좀 더 이제 배려심도 많아지고 더 착해지더라고요. 그게 박주영 앵커의 영향이 아닐까라고 결말을 맺었어요. 네,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안민정 기자? 선배님의 영향도 큰데 저는 원래 처음에는 되게 경계심이 많아요. 제가 워낙 그런 좀 이렇게 믿지 못하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원래 쉬이 못 믿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지내면서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이제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거리를 많이 둬요. 그거는 그렇게 자라온 환경이기 때문에 다 인정해야 되는 부분 같고 그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만들어져서 피치 못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사실 어물쩡 저물쩡 공격했던 건데 굉장히 반론을 잘 하셨네요. 저는 또 말씀하시는 중간에 항상 박주영 앵커 얘기가 나오면 박주영 앵커처럼 해야죠. 박주영 앵커 뭐처럼 돼야죠. 뭐 이렇게 박주영 앵커를 따라가는 듯이 말을 했는데 이번 멘트는 박주영 앵커님도 그런데 라고 딱 끊었어요. 그 면에 대해서 굉장히 기쁩니다. 사실 그건 좀 적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도 영향이 있죠. 크죠. 네. 저는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생에 어떤 관계였을지 무척 궁금합니다. 네, 다음에 그 레드선 한번 조리하고 전생의 관계를 한번 파헤쳐보는 시간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먹힐지 모르겠네요. 레드선이. 저도 굉장히 좀 강한 그게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전생편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요. 두 분 중에 한 분만 다녀오면 되니까요. 네. 자, 아무튼 별그대를 만든 작가님은 아니라고 또 박주영 앵커가 말을 해주셨는데 아무튼지간에 김은숙 작가님을 저희가 좀 섭외를 해보자라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또 저희 팀장님께서 좀 아시는 분이신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또 많이 됩니다. 그분이 오시면 사인도 받고 사진도 찍고 팬미팅 현장 제가 연출되겠는데요. 또 리액션을 얼마나 해야 될지 제가 안 봐도 뻔하죠. 아무튼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이런 훌륭한 드라마 계속 좀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의 좀 기쁨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 또
기사의 네 번째 키워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리듬 체조에 있어서 러시아 선수들이 굉장히 에이스라는 기사 글이 있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박주영 앵커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야나 쿠드랍체바, 마르가리타 마문 등 러시아 에이스 선수들이 이번 리스본 월드컵에 불참을 했는데요. 어떤 선수들인지 한번 알아보시죠. 네. 먼저 야나 쿠드랍체바는 1997년생이고요. 러시아에서 태어났습니다. 2013년 제32회 리듬체조 세계선수권대회 개인 종합을 차지했던 선수입니다. 저는 리듬 체조를 즐겨보지 않아서 러시아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이제 준비를 하면서 봤거든요. 네. 근데 인정할 만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잘하죠. 인정할 만한 실력도 실력인데 이 체형 조건이 정말 맞습니다. 이거는 동양인이 따라갈 수 없어요. 정말 그 다리 길이가 정말 길어요. 정말 예뻐요. 그러니까 손현재 선수가 더 대단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손현재 선수는 아기자기한 매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체력적으로 약점이었었대요. 그 얇은 몸이 약점이었어서 이번에 이제 그 메달권 나갈 때 근육을 키웠대요. 그러니까 얇은 허리를 포기하고 이제 체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근육량을 더 늘려서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시청자분들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카리스마가 네. 엄청난데요. 제가 뭐 여러 사진 중에 특정 이 사진을 고른 거고요. 아, 그래요? 네. 이유가 있나요? 이유는 그 소치 올림픽 이후에 러시아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자분들이 아실 텐데 그렇게 해서 뭐 비방하려고 이 사진을 고른 건 아니고요.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어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근데 뱀파이어인가요? 쥐를 잡아 드시는 것 같아요. 기선 제압을 하기 위해서 화장을 네. 이렇게 했나 봅니다. 네. 아이라인 이렇게 그리는 게 팬더인가요? 네. 그 남자분들 이런 화장 어떻게 보세요? 팬더인가요? 근데 원래 무대 화장이 좀 원래 이렇게 해요. 아. 그래야 멀리서도 잘 보이고 음영감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손현재 선수는 안 그러지 않나요? 손현재 선수도 경기할 때 보면은 화장이 굉장히 좀 진하죠. 그렇군요. 그냥 저한테 좋은 것만 좋아 보이고 안 좋은 거는 또 부정적으로 보이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튼지 간에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라는 거는 당연한 것 같고요. 네. 이번에 아까 박주영 앵커가 말을 했다시피 이번에는 이 선수들이 불참을 해서 뭐 속된 말로 안 좋은 말로 거품이 아니었나라는 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자, 손현재 선수가 러시아 선수들과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대회가 뭐가 있나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친절하시네요. 이탈리아. 뻥 뜯었습니다. 네, 칭찬 좀 해주세요. 친절하시잖아요. 그렇죠. 저 진짜 회사 생활에서 적응하면서 되게 도움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러세요. 준비한 것처럼. 아니요, 저 진짜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번도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서 거의 제가 일을 하다시피 했었어가지고. 네. 좋은 인연을 제가 만난 이렇게 것 같습니다. 잔정이 많습니다. 기사 읽어주시죠. 네. 죄송합니다. 네. 자, 이탈리아 페사로 월드컵에서 손현재 선수가 이 선수들을 만날 수 있는데요. 관련 기사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월드컵 4관왕 손현재 진정한 시험대 오른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무대는 11일에서 13일 한국 시간으로 사흘간 이탈리아 페사로에서 열리는 2014 국제체조연맹 리듬체조 월드컵 시리즈 페사로 대회입니다. 지난 7일 막을 내린 포르투갈 리스본 대회에 빠졌던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하는 이번 대회에서 손현재가 금빛 연기를 펼쳐야 일각에서 제기된 거품론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최강으로 불리는 러시아의 야나 쿠드랍체바와 마르가리타 마문이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의 에이스인 안나 리자트디노바도 엔트리에 포함됐습니다. 여기에 리스본 월드컵에서 손현재와 메달 경쟁을 벌인 멜리티나 스타니우타와 러시아의 신성 마리아 티토바도 출전합니다. 상위권 선수들 대부분이 출전하는 셈입니다.
쿠드랍체바와 마문은 지난달 하순 독일 슈투트가르트 가스프롬 월드컵에서 나란히 1, 2위에 오른 뒤 리스본 월드컵에는 불참했습니다. 리듬 체조의 요정에서 여왕으로 거듭난 소년제가 최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막을 내린 리스본 국제체조연맹 리듬 체조 월드컵에서 발랄하게 연기를 펼쳤습니다. 소년제는 이 대회에서 한국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습니다. 쿠드랍체바는 올 시즌 유일한 카테고리 A 대회인 슈투트가르트 가스프롬 대회에서 합계 74.748점으로 개인 종합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소년제가 리스본 월드컵에서 71.200점으로 우승한 것보다 3.548점이나 높은 수치입니다. 또 쿠드랍체바는 볼, 곤봉, 리본, 후프 4종목 연기에서 모두 18점 이상의 연기를 보이며 3종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소년제는 이 대회 리본 종목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소년제가 이들의 높은 벽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리스본 대회에 출전하고 바로 이번 대회를 치르는 소년제는 2주를 쉰 마문이나 쿠드랍체바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입니다. 하지만 소년제는 시니어 데뷔 이후 최고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는 리스본 월드컵에서 사상 처음으로 월드컵 개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종목별 결선에서는 볼과 곤봉, 리본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고 후프 종목에서는 동메달을 목에 걸며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소년제는 올 시즌 들어 체력과 표현력이 더욱 좋아지면서 연기의 완성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훈련량을 늘려 높아진 기술 난도에도 적응했습니다. 여기에 성숙미까지 가미되면서 위기관리 능력 또한 크게 향상됐습니다. 실수를 줄이면서 좀 더 섬세한 연기를 펼치면 이번 페사로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종목별 점수에서 18.000점을 넘어서는 게 중요합니다. 소년제가 사관왕 등급으로 얻은 자신감 등을 바탕으로 마문, 쿠드랍체바, 리자트 디노바 등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과의 맞대결에서 이전과는 다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기사 정말 잘 읽어주셨습니다. 아까 리듬 체조 얘기할 때 안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리듬 체조 종목은 몇 가지가 있죠? 안민정이죠? 5가지가 있죠. 아, 네. 그 5가지가 볼, 곤봉, 리본, 후프, 거기에 줄까지 하죠. 이 5가지 중에 우리 소년제 선수는 줄을 빼고 4종목에 도전을 했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후프 종목은 동메달을 땄는데 왜 금메달이 4개냐, 오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죠. 자, 소년제 선수가 이번 월드컵 대회에서 3개의 금메달과 그리고 개인 종합 금메달을 따서 총 4개의 금메달을 땄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사에서 말했다시피 거품론이 제기가 되었다고 말을 하는데 좀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저희도 상당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러시아 선수들이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이야기일 텐데 우리 소년제 선수 등장할 때 표정하고 걸음걸이 혹시 아시나요? 알아요. 아시죠? 네. 뿌듯하고 야무진 표정 지으면서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자세로 임한다면 이번 월드컵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당황하신 것 같은데요. 네. 왜냐면 네. 저는 여기서도 대단하구나 네. 생각이 안 나서. 근데 맞습니다. 대단하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죠. 무슨 말을 덧붙여야 순간 계속 생각이. 그럼 대단하다는 표현을 일본어로 한번 해주시죠. 네. 한번 해주시죠. 일본어 잘하시니까. 거의? 네. 굉장히 1호를 생각보다 잘해요. 되게 일본어가 잘 어울리고요. 혹시 일본인에 관한 뭐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일본인에 관한 네. 에피소드는 없고요. 네. 길거리 가다 보면 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관광객들 많은 데 있잖아요. 네. 명동, 남대문 이런 데 걸어가는데. 해외 관광객들. 네. 아니 그 매장 네. 직원들이 저한테 말을 걸어요. 외국어. 사라고. 어떻게 알아요? 들어와서. 그까지는. 어쨌든 제스처가 이렇게 바구니를 주면서 이렇게 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좀
이 말을 듣고 보니까 약간 또 근데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도대체 일본인에 갔다는 그 느낌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저는 이 이야기 듣기 전부터 가끔씩 일본 여인의 향기가 느껴진 적이 있었어요. 네, 언뜻 그런 날이 있어요. 일본 네. 여인처럼 보이는 날.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네, 그렇군요. 어떤 게?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데. 맞아요. 뭐 느낌이라는 건 말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 일본 여배우들 보면 굉장히 청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걸스데이 소진 닮았으니까. 근데 저 아까 찾아봤는데 네. 안 닮았어요. 좀 이목구비 같은 게 좀 비슷하고요. 사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극구 반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누가 그런 제보를 하던가요? 이호일 기자라고요. 네. 네, 조만간 모실 텐데 그 기자가 아무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지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요. 제가 그래서 쉬는 시간에 같이 사진을 찾아봤는데 네. 표정이 약간 닮았어요. 아, 표정이요. 그리고 이목구비 위치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목구비 포지션까지 지금 나왔는데. 아무튼 걸스데이 소진 씨 굉장히 인기 누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아 저야 비슷하다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감이 안 가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안민정 기자가 실토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직접 들어보시죠. 근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신하고 닮은 사람이 어떤 분일까요? 전 닮은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변에서 그럼 뭐 과일 닮았나요? 과일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네. 아니요, 주변에서 이분 닮았다고 하셨다면서요. 제가 그랬던가요? 네. 네. 빨리 한번 들어보죠. 못 들었어요. 그 누난 내 여자니까 부른 가수 혹시 아세요? 이승기요? 네. 뭔가 한라봉이 쑤셔 내려가는 그런 듯한 기분을 갖고 있어서 어떤 저한테 고맙죠. 정말 감사하고요. 감개무량하고 너무 좋습니다. 네, 이승기 씨 닮았네요. 괜찮으시죠, 이승기 씨? 네. 전 실제로 이승기 씨 봤어요. 정말 예뻤어요. 그래요? 네. 예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군요. 네. 아 진짜 예뻤어요. 이승기 씨 하면 또 제가 축가 부르다가 이승기 씨 노래 불렀는데 삑사리를 또 굉장히 크게 내서 즐거운 결혼식장이 됐던 기억이 나네요. 네. 정말 즐거웠나요? 신부님이 저를 보시더니 시선을 피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잠깐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박주영 앵커도 이 기사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저는 손현재 선수가 정말 노력의 대가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요. 얼마 전에 손현재 선수가 약간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은 좀 체격이 좋아진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약간 근육량을 키웠다고 그 말했고. 모습을 두고 사람들이 살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일부러 근육량을 이제 키우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가녀린 몸선에서 조금은 좀 건강해 보이는 모습으로 변했잖아요. 네. 그런 걸 보니까 정말 칼을 갈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노력을 들었습니다. 많이 하고 있구나. 네. 맞습니다. 사람 여자 몸에 근육량을 늘리는 건 진짜 힘든 거예요. 그래요? 경험이 있나요? 네.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네. 어떤 면에서 그리고 힘든가요? 웬만하면 잘 붙질 않거든요. 여자는 피하지방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육량을 한다 해도 눈에 띄게 그렇게 티는 안 나요.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려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 돼요. 네. 여성분의 근육량 얘기를 하시니까 생각난 분이 이상화 선수 생각이 납니다. 이상화 선수 허벅지가 23인치라는 얘기가 있어요. 물론 네.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제 두껍다라고 표현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남자들이 운동을 할 때 하는 이제 다리 운동, 하체 운동이 있는데 웬만한 남자만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화 선수는 아까 이전에 했다시피 어떤 여자로서의 가녀린 몸매보다는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모습이잖아요. 네. 우리 이런 운동 선수들 덕분에 우리 대한민국 스포츠가 발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기사까지 읽어봤고요. 다른 한 선수도 유명한 것 같아요. 그 선수가 누군지도 박주영 앵커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마르가리타 마문이라는 선수인데요. 사실 이 선수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일단 나이는 19세고요. 러시아 사람이라는 정도. 그리고 이 방금 말씀드린 야나 쿠드랍체와와 함께 현재 최정상 선수라는 평을 듣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또 사진을 뽑았습니다. 무슨 표정이죠? 이분도 팬더처럼 화장하셨네요. 네. 많은 사진들 중에 제가 이 사진을 고른 겁니다. 네, 이만큼 그래요? 열심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제가 좀 사진으로서 표현하고 싶었고요. 네. 자, 곰봉이 손 모양도 네, 굉장히 어때요, 이 사진? 안민정 기자.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대단해요? 엄청난가요? 이번에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선수가 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이번 주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이 선수들이 과연 손현재 선수와 맞붙어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정말로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러시아 선수들까지 알아봤고 5번째 키워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는 월드컵 4관왕의 의미 한번 잡아봐야 되겠죠? 네. 그냥 생각해봐도 한국 최초로서 4관왕을 했다. 자체로도 좋은 거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듬 체조는 양궁, 태권도,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가 즐기는 스포츠가 아닌 일부 국가가 독식해온 종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육상도 아프리카 선수들이 굉장히 큰 두각이 나타나듯이 신체 조건에 의해서 이 리듬 체조도 특정 국가가 독식을 하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와 동구권이 이제 줄곧 금메달을 싹쓸이 해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좀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올림픽 종목 퇴출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뭐 쉽게 말하면 동양인들이나 흑인 선수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높은 그들만의 리그였다라는 또 표현도 또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월드컵 4관왕 벌써부터 의미가 크죠. 이제 월드컵 시리즈 금메달은 종목의 다양성, 그죠? 그리고 네. 보편성 측면에서 리듬 체조를 홍보하기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수단이라는 또 네. 월드컵 4관왕의 의미가 있습니다. 안민정 기자에게는 또 월드컵 4관왕이 어떤 의미인가요? 노력의 산물이 아닐까요? 네, 대단하죠. 오. 이번에 네. 좀 표현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노력의 산물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너무 감사한, 저희들한테도 감사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를 총 한 6개 정도로 이제 잡아봤고요. 네. 그 키워드를 가지고 기사에 대해서 이해가 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를 잡아봤으니까 기사를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그 기사를 정말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관련 기사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기사를 안민정 기자가 읽어볼까요? 네, 깔끔했습니다. 읽어주시죠. 도마의 신 양학선과 리듬 체조의 요정 손현재가 2014 코리아컵 인천국제체조대회에 출전합니다. 대한체조협회는 4월 19일부터 20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릴 이번 대회에 양학선과 손현재를 비롯 총 19개국의 115명이 출전해 열전을 펼친다고 9일 밝혔습니다. 2011년 열린 1회 대회 때는 기계체조 종목만을 겨뤘으나 이번에는 리듬체조 종목이 추가돼 남녀 기계체조 및 리듬체조 3부분에서 경기가 열립니다. 한국에서는 양학선과 손현재 외에도 박민수, 김희운, 김윤희 등 대표 선수들이 출전해 연기를 펼친다고 하는데요. 특히 양학선은 이번 대회에서 스리카라 트리플에서 반바퀴 더 도는 신기술 양학선 2를 공개할 예정이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양학선과 현재 도마 월드컵 랭킹 1위 마렉 리츠자르츠, 2012 런던 올림픽 도마 동메달리스트인 이고르 라디빌로프 등과 불꽃 튀는 금메달 경쟁도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입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국내 최고 대회인 제69회 전국 종별 체조 선수권 대회와 함께 열린다고 합니다. 네. 정말 큰 인기를 끌었던 스포츠 선수들이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또 스포츠 행사에 참여를 함으로써 네. 많은 분들이 예전과 다른 또
이복이 주목이 되고 관심을 가져주실 것 같습니다. 그 뭐 손현재 선수, 양학선 선수, 뭐 김연아 선수는 뭐 등등등 더 많은 선수들이 우리 한국 스포츠의 은인이 아닐까 또 감히 또 말을 해보는데요. 양학선 선수 얘기가 또 나왔네요. 아, 정말 멋지죠. 런던 올림픽 네. 금메달리스트. 정말 화려한 또 연기를 기계체조 종목에서 화려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확 풀었던 또 그 뺑뺑 돌 때 그 저희들도 정말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위에서 맞아요. 네. 회전을 하실 때. 자, 근데 양학선 선수 굉장히 작으세요. 160cm십니다. 키가. 네. 안민정 기자가 키가 얼마나 되시죠? 제가 166, 7 정도. 아, 크시네요. 생각보다 크네요. 7cm 정도가 양학선 선수가 작은 거예요. 근데 몸 비율이 굉장히 좋으셔서 그만큼 작다는 생각은 안 들었죠? 역시 키보다는 비율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니 해도 양학선 선수는 등 근육입니다. 네, 등 근육. 부럽나요? 굉장히 부럽죠. 그거야말로 정말로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등 근육이거든요. 이번 기회에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등 근육은 정말 멋있습니다. 정말 후덜덜하고. 근데 양학선 선수 이 등 근육은 본인이 정말 피나는 훈련 끝에 얻은 거라서 더 멋있어 보이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더 뜻깊은 등 근육 같은데요. 자, 표현이 좀 그렇나요? 뜻깊은 등 근육. 근데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양학선 선수처럼 네. 굉장히 작은데 뜻깊은 등 근육을 가지고 비율이 좋은 남자. 괜찮으세요? 네. 괜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 한번 해볼게요. 실제 뭐 그분을 소개해드린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냥 네. 상상해봤을 때 박정희 앵커는 키가 어느 정도 되시죠? 저는 162입니다. 그러면 좀 괜찮네요. 힐 안 신으시고 힐 안 신고 이제 깔창 까시면 키가 남자분이 더 클 수도 있고 문제는 이제 또 안민정 기자인데 혹시 아까 안민정 기자 이상형을 저희가 쉬는 시간에 잠깐 들었죠. 연기를 정말 몰입을 잘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 이상형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좋아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냥 배우를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 배우를 배우가- 좋아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극을 들어갈 때 그렇게 몰입을 해야 그렇게 재밌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남자를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건 아니었군요. 그럼 안민정 기자 이상형은 어떤 분이에요? 저요? 네. 저는 남자다운 남자? 저는 좀 그러니까 여성 같은 그런 남자보다는 좀 거친 남자다운. 네, 그런 게 더 좋아요. 거친 남자 나왔습니다 지금. 남자다운 남자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직 어리다는 게 느껴지죠. 그런가요? 네. 그러면 그 나이별로 박주영 앵커의 이상형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20살부터 23살 이상형은 어떤 분이셨나요? 그때 저는 네. 안민정 기자처럼 남자다운 분을 네.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네.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들다 보니 자상한 분이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착한 남자. 착한 남자라기보다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사람. 네. 근데 그게 거친 남자랑 따뜻한 남자랑 약간 다르지 않아요? 굉장히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건 성격이잖아요. 네. 다정한 사람이 성격이고 네. 그런 자신이 이제 갖고 있는 외모가 외모.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거친 남자인데 따뜻한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말씀이세요? 외양은 거칠지만 내면은 따뜻한 남자? 네. 막 근육 막 이런데 막 프라이팬 막 요리하고 막, 아침 먹어 뭐 이런. 그렇게 추승훈 씨처럼 네. 그렇게 근육맨은 안 싫어하고요. 그냥 적당히 다 적당히 있는 사람. 참 어렵네요. 적당히. 결혼 못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네. 그 이상형의 남자인데 키가 160이에요. 근데 어떠시겠어요? 저는 키 큰 사람 좋아요. 죄송하지만. 네. 네, 아무튼 그게 갑자기 궁금했네요. 왜냐면 양학선 선수는 키가 160cm시지만 굉장히 멋지시고 등 근육이 정말 뜻깊은 등 근육을 가지셔서 한번 궁금했습니다. 우리 여성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취향에 따라 다른 거지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상형에도 정답은 없죠. 네.
네. 그렇죠. 그러다 콩깍지 씌이면 좋아하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하는 게 다 그런 거죠. 말은 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가끔 말하는 거 보면 한 35 정도 된 것 같아요. 안민정 기자는 그죠? 정말 나이 차이가 잘 안 느껴져요. 네. 네. 생년월일 이제 참, 하면은 네. 좀 그렇죠. 잠시만요. 우리 이경은 PD가 방금 비웃는 훗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웃지 좀 마세요. 방금 비웃으신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네, 노코멘트. 네. 노코멘트를 이따 들었습니다. 저랑 좀 얘기 좀 하시죠. 오늘 안민정 기자랑 이야기하실 분 많네요. 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저요? 1번 후보, 2번 후보. 네. 같이 가죠, 그냥. 저희 같이 가서 그냥 한꺼번에 시간 아까우니까 한꺼번에 혼나고 그래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 농담이고요. 그리고 또 박주영 앵커가 조금씩 활발해지는 모습에 비례해서 네. 이경원 PD님의 출연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자꾸 저를 비웃으시는데. 언젠가는 네. 터져 나오지 않을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모르게. 멘트를 날리고. 방금 거는 정말 가슴속에서 좋아요. 가슴속에서 하는 푸시였어요. 네, 어쩜 좋습니다. 이렇게 리얼하게 다 들리게.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이제 체육 대회에 우리나라 이제 인기 스포츠 선수들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주영 앵커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단은 큰 대회가 열려야만 사실 관심을 가지는 종목이잖아요. 뭐 축구나 야구에 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그래야 더 이 종목들이 발전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안민정 기자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하죠? 대신 말하겠습니다. 안민정 기자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좋네요. 예전에 김연아 선수가 이제 금메달 따고 정말 피겨 스케이팅에 우리나라에 붐이 불 때 예전에는 한국에서 열린 피겨 대회 우리나라 선수들끼리 참여하는 거죠. 거의 가족분들만 관람을 하셨었거든요. 김연아 선수가 출전을 하니까 가득 메웠습니다, 경기장을.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처음부터 피겨 스케이팅을 모르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그걸 좋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정말 김연아 선수나 손현재 선수처럼 계기를 만들어주는 인기 스포츠 선수들 덕분에 정말 발전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또 연관 기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민정 기자가 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기사 박주영 앵커가 정신 차리시고요. 네. 읽어볼까요? 읽어볼까요? 한번 이렇게 제스처 한번 하면서 할까요? 읽어볼까요? 되나요?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네. 확인할 건가 확인할 봅니다. 건가요? 네. 네. 좀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게 한번 기다려주죠. 하죠. 네. 또 선배님을 소개하는 또 그런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하게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멋지게. 이런 거 어때요? 네. 읽어볼까요? 네. 이거 어때요? 이거 그건 너무 딴티나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한번 해볼까요? 고급지게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네, 그러면 자 바로 가겠습니다. 네, 이경원 PD님 뭐 할 말 있으신가요? 네. 아까부터 왜 저를 그렇게 자꾸 디스를 하시는 거죠? 반응하시는 부분이 다 안민정 기자하고 관련돼 있는 것 같아서 네, 저희는 영락없이 돌려갈 것 같아요. 이따가 우울합니다. 아니에요. 반응이 보인다는 건 좋은 거니까. 집중된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죠. 네. 자, 그럼 세 번째 기사 박주영 앵커가 읽어주시죠. 아 웃지 마요. 시켰잖아요.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가수 엔시아가 오는 26일에서 27일 양일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펼쳐질 손현재 선수의 갈라쇼 LG 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4 무대에 섭니다. 지난해 8월 데뷔 이후부터 손현재 닮은 꼴로 많은 화제를 모았던 엔시아는 손현재 선수의 경기 모습을 보며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며 꼭 한번 뵙고 싶었다고 전했습니다. 손현재의 갈라쇼에는 NCR을 비롯해 김범수, 걸스데이, W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코리언 발레 시어터 등 클래식과 K-팝 스타들이 대거 합류해 리듬 체조와 콜라보레이션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자, 엔시아 씨가 또 손현재 선수의 닮은 꼴로 화제가 되었다고 하네요. 제가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모르시는 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는 엔시아라는 가수의 얼굴을 네. 지금 이 사진을 통해서 처음 보는데요.
닮았네요. 아, 네. 네. 저는 손현재 선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닮은 것 같은데요. 팬으로서 참을 수 없나요? 네, 인정할 수 없나요? 그러니까 엔시아 씨도 개인의 네. 매력이 있지만 손현재 선수와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씩 비교를 해보니까 네. 뭐 코며 입, 비슷하죠? 내며 네. 비슷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전혀 비슷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런가? 네. 어쨌든 귀엽다는 공통점이 있네요. 네, 좀 풍기는 이미지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이제 닮은 꼴 스타로 닮은 꼴로서도 화제가 됐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갈라쇼에도 나온다고 하네요. 정말 엔시아 씨 자체에게는 본인 홍보도 하고 또 정말 좋아하는 선수인 손현재 선수와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돼서 네. 정말로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손현재 선수의 닮은 꼴이 엔시아 씨만 있는 건 아니겠죠? 그 관련돼서 다른 분들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지혜 씨, 신인 가수 유지혜 씨도 손현재 닮은 꼴로 화제가 되었는데요. 신인 가수 유지혜가 손현재 닮은 꼴로 화제가 된 가운데 티저 영상이 공개돼 데뷔 임박을 알렸습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18일 자정 유지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유지혜의 데뷔곡 딜라이트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유지혜는 20초 분량의 티저 영상에 직접 출연해 풋풋하고 순수한 사랑 이야기를 예고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여고생의 모습으로 등장한 유지혜는 이내 하얀 원피스로 옷을 갈아입고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러 가는 설레는 소녀의 모습으로 변합니다. 또한 티저 영상에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은 남자 주인공에 대한 관심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림 엔터테인먼트 측은 아직 남자 배우를 밝힐 수 없지만 기대해달라, 깜짝 놀랄 남자 주인공이 숨어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유지의 손현재 닮은 꼴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지의 정말 손현재 닮은 꼴이네, 당 나올 때부터 지켜봐왔다, 파이팅, 유지의 손현재 닮은 꼴이라더니 더 예쁜 듯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지의 데뷔곡 딜라이트는 24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기사를 읽다가 욱했어요. 혹시 사진을 보고 욱하셨나요? 아니요. 유지의 손현재 닮은 꼴이라더니 더 예쁜 듯. 더 예쁜 그 주변에 이렇게 빨강 불꽃이 막. 이렇게 개인적인 이렇게 감정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날 것을 추구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더 이 마음이 바로 손현재 씨 팬분들의 마음이 네. 아닐까. 맞습니다. 네. 그 뭐 유지혜 씨도 굉장히 이쁘신 것 같지만 네. 더라는 비교급을 쓰기에는 제가 볼 때는 손현재 선수보다는 가수 태연 씨를 더 닮지 않았나? 네, 그런 것 같네요. 있네요. 네. 맞습니다. 또 생각이 들었던 게 뭐가 있냐면 최근에 신인 가수들의 마케팅 전략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가령 지금 닮은 꼴처럼 손현재라는 핫 이슈, 핫한 그런 인물의 닮은 꼴로 나와서 다른 사람들이 한 번 더 보겠죠. 맞아요. 그죠? 그분을. 그런 마케팅 있잖아요. 제2의 전지현, 네, 뭐 제2의 그렇죠. 김태희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마케팅 전략도 있고 최근에는 신인 가수들이 기존에 있는 인기 가수들과 같이 피처링을 해서 노래를 불러서 그 노래를 다시 한 번씩은 더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케팅 전략도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유 씨와 또 하이포라는 가수가 같이 노래를 불러서 그래요? 음원 10위에 또 랭킹이 되었습니다. 그게 금요일에 만나요. 아니요. 금요일에 만나요가 아니고요. 네. 네. 좋아하나 봐요. 노래 되게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방금 생각났는데 네. 저 들어봤거든요.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는 안 들어봤어요, 사실. 그래요? 하이포와 같이 불렀다는 것이 그 아이유를 왠지 이용한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아서 네. 사실 뭐 시간이 없어서 못 들었지만 굉장히 좋은 노래여서 또 사람들의 인기가 또 계속 더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또한 또 매드 클라운이라는 래퍼가 있는데요. 굉장히 랩을 잘하시는데 소유랑 또 노래를 불러서 음원 순위에 오르고 이번에 또 이제 효린 씨랑 노래를 불러서 같은 소속사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신인 가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도가 높아지는. 그 최근에는 또 소유랑 같이 노래를 한 정기곡인가요? 네. 그 노래 잘 좋죠. 듣고 있습니다. 네. 썸남 있으신가요?
질문이 약간 방금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요. 80년대 다방 DJ. 썸남 있으신가요? 썸남 있으신가요? 없어요. 없어요. 네, 곧 생기길 바라겠고요. 또 정기고시 같은 경우에도 1이 더 좋습니다. 정기고시 같은 경우에도 네. 굉장히 그 힙합 쪽에서는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래요? 언더 쪽에 계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제 대중성 있는 노래를 아주 좋은 노래를 들고 네. 나오셔서 인기가요에서도 1위 네. 하시고 정말로 또 제2의 전성기를 누리고 제1의 가사, 전성기일 수도 가사가 있어요. 뭐죠?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네 거 아닌 너? 네.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가사가 정말 괜찮죠. 생각보다 좀 대중문화와 좀 멀어. 네, 저는 트로트 쪽 좋아하고요.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아, 그럼 장윤정 씨 노래를. 장윤정 씨. 혹시 노래방 가시면 마이크 이렇게 잡지 않으세요? 에이, 이렇게 잡지 줄도 잡아야죠. 줄까지. 네. 선배님 네. 한번 갈까요? 네, 노래방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안 노는 거 아니에요, 마이크?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네. 배려 없는 남자는 아니고요. 아니, 왠지 들어가면 네. 딱 자리 잡고 안 놓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아니고. 트로트만 쫙 깔고. 아니요, 사회 볼 것 같아요. 네. 저 빨리 이호일 기자를 데리고 와서 2대1로 붙어야지. 이거 참 이거 힘들 거 힘듭니다. 이호일 기자 네. 의외의 복병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네요. 정말 기대되는데 나중에 네. 좀 기회가 좀 되면 아껴두시죠. 네, 기회가 되면 반드시 불러서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또 우리의 그걸 알기에, 네. 그걸 알기에 알겠습니다. 조금은 보류해놨다가 네. 정말 위기일 때 투입시키는 걸로. 맞아요. 구원투수로 지금은 선발하도록 아니죠? 하죠. 지금은 저희 TBS도 괜찮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뭐 말씀드렸던 마케팅 전략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그 얘기를 하니까 저번 회에 얘기했던 크레용팝의 마케팅 전략이 또 생각이 나죠. 네. 여기저기 가서 그냥 노래를 불렀어요. 카메라도 없이 또 그런 모습을 보면 또 이뻐 보이지 않나 크레용팝이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근데 이런 기사를 보니까 또 박주영 앵커는 또 책 드시는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떤 기사 말씀이시죠? 앞에 뭐 닮은 꼴 기사들 계속 읽고 있는데요. 그만큼 손현재 씨의 어떤 위상이 높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인지도가 높아졌다고 해야 할까요? 누군가와 닮았다는 것에 언급이 된다는 건 그만큼 많은 사람에게 알려졌다는 얘기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손현재 씨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쁜 일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들고요. 또 저는 다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엔시아라는 가수나 유지혜 씨라는 가수가 손현재 닮은 꼴로 지금 조금 조명을 받고 있는데 그 자신의 이름이 좀 부각이 돼야 되겠죠. 아무래도 처음 시작은 손현재라는 좀 제2의 타이틀을 달고 가는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그 부분을 자신의 이름으로 덮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지켜봐야겠죠.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안민정 기자는 또 닮은 꼴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단하다고 지금 자막으로 나갔죠? 대단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다려보죠.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솔직하셨네요. 그냥 네. 넘어가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러면. 네. 뭐 다른 얘기겠지만 이 유지혜 씨 뮤직비디오에 남자 주인공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 하면 또 제가 일화가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 영화 있습니다. 수상한이 아니고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저희가 맞출 수가 없는데 힌트 좀 주시죠. 그 써니 나왔던 주인공이 얼마 전에 찍었던 대박났던 수상한 영화죠. 그녀요? 수상한 그녀죠. 네. 수상한 그녀. 감사합니다. 역시 브레인이세요. 수상한이 아니라면서요? 네. 수상한 그녀를 보는데 보셨나요 혹시 두 분? 아니요, 못 봤습니다. 그러면 스포를 할 수가 없는데 맨 마지막에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남자가 나오고요. 그리고 얼굴이 드러나는데 제 여자친구가 옆에 네. 있다가 소리를 그렇게 영화관에서 소리를 지르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궁금한데요. 보실 거니까 네. 일단은 제가 말을 아껴두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다시 보고 이야기 안 한번 보신 나눠보죠. 시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 여자친구 어디 가서 낯도 많이 가리고 네. 소리도 지르지 않고 목소리도 조근조근 말하는 친구인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네.
굉장히 기대가 긍정적으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 여자친구만 한 게 아니고요. 모든 여성분이 제가 그런 상황에서 소리를 굉장히 잘 지르거든요. 녹음해서 한번 들려드릴게요. 그렇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네. 아무튼 수상한 그녀 얘기가 나왔네요. 정말 재밌는 영화니까 또 한번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닮은 꼴 기사까지 받고 다른 연관 기사를 우리 안민정 기자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테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연관 기사 안민정 기자가 읽어볼까요? 작품 있으신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안민정 기자 읽어주시죠. 소년제가 월드컵 4관왕에 오르며 대한민국 리듬 체조의 새 역사를 썼습니다. 소년제는 6일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열린 국제체조연맹 월드컵에서 개인 종목 우승을 비롯해 볼, 곤봉, 리본 종목에서 금메달을 차지하며 4관왕에 올랐을 뿐 아니라 전 종목에서 메달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소년제의 4관왕 연기를 국내에서 감상할 기회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소년제는 오는 26일에서 27일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리듬체조 갈라쇼 LG 휘센 리드믹 올스타즈 2014에 나서기 때문인데요. 소년제의 매니지먼트사인 아이비 월드와이드는 리듬체조와 대중예술의 놀라운 만남으로 이제껏 상상하지 못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갈라쇼의 일부 공연에 50인조 오케스트라의 라이브 연주로 월드컵 4관왕 소년제의 무대가 펼쳐집니다. 이번 시즌에도 갈라 프로그램의 발레곡 에스메랄다를 선택하며 발레에 대한 애정을 드러낸 소년제는 이번 공연에서 직접 발레단과 협연을 펼친다고 합니다. 소년제의 연기는 10m 높이의 대형 LED 스크린이 중앙과 무대 옆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소년제를 비롯해 리듬 체조 스타 다리아 드미트리예바와 리보르 차카시나도 발레단과 아름다운 협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가수 김범수와 소년제와의 콜라보레이션 공연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대한민국 대표 보컬리스트인 김범수와 리듬 체조 요정과의 만남을 통해 리듬이 만들어내는 몸짓과 선율의 감동으로 승화될 수 있는 무대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걸그룹 반열에 오른 걸스데이도 이번 갈라쇼에서 자신들의 히트곡과 함께 리듬체조 선수들이 어우러져 2부 피날레를 장식하게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신예스타 엔시아는 그녀의 이름을 알렸던 교생쌤으로 무대에 오른다고 합니다. 네, 잘 읽어주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소년제 선수의 연기뿐만 아니라 또 김범수 씨 그리고 걸스데이 얘기 오늘 굉장히 많이 나와요. 걸스데이까지 이제 나와서 무대를 꾸며준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년제 선수 월드컵 4관왕을 했다는 이야기부터 해서 그 기사를 파헤치면서 모든 기사들을 다 다뤄봤습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뭐 리듬 체조에 대해서 규칙도 알 수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역사도 알 수 있었고, 또 러시아 선수들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고요. 별로 기분은 좋지 않지만, 그래서 그 기분을 저는 사진으로 풀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안민정 기자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도 러시아 선수들의 사진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사진으로 골라주셔서 임팩트가 컸습니다. 네. 우리 박정희 군요. 저는 이 리듬 체조 경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해 없이 규칙도 잘 모르고 봤었는데 이제는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저번 회 때는 좀 다양한 기사들을 보여드리면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집중적으로 소년제 선수에 대해서 그 밖의 일들을 좀 저희들의 시선으로서 풀어보는 또 재미난 시간이었습니다. 자, 또 이제 TV 틱톡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 저희 방송 괜찮았던 것 같나요? 시청자 여러분이 판단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시청자 여러분은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글을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처음 게시판에 글이 올라오면 그게 설령 욕일지언정 기분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기회가. 네, 갑자기 지금 여기서 깊은 한숨인가 저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죠? 네.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희 게시판에 글을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올라오는 것보다는 원하시는 시청자가 있으면 본인이 직접 출연을 하셔도 되지 오, 않을까? 괜찮은 이런 얘기 생각입니다. 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MC보다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네. 내가 패널보다 말을 더 잘할 수 있다. 잠깐 혹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반영된 건가요? 반영됐죠. 딱 보니까 그죠. 나오셔도 돼요. 네. 그래서 저도 TV틱톡 기획하다가 생각이 난 건데 그냥 야외를 나가서 한 자리를 비워두고 그냥 지나가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뭐 여러 가지 장비적인 문제나 그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TV틱톡이 처음 기획된 의도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면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일단은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욕심 부리지 말고 일단 저희들의 길을 뚝심을 가지고 가다 보면 그런 날도 머지않아 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박주영 앵커의 오늘 이제 느낌 들었고 우리 안민정 기자는 오늘 어땠나요? 오늘 저번보다 더 이렇게 자신의 그 숨겨진 그걸 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저는 안민정 기자가 한라봉이라고 말할 때 이제 터지기 시작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스스로 디스하고 있는 것 같죠. 잊혀질만 하면 지금 웃고 얘기하는 것 있었는데 같은데 네, 떠올랐습니다. 근데 뭐 한라봉을 보고 저를 떠올려 준다면 뭐 저야 감사한 일인 것 같고 조만간 안민정 기자와 닮은 과일을 한번 저는 어떤 과일을 닮았을까요? 한번 기똥찬 걸로 제가 또 한번 생각을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우둘두둘하게 생겼나요? 땅콩 좀 어울리네요. 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땅콩의 의미세요? 그 아름다운 곡선? 근데 박주영 앵커 말을 참 잘해요, 그죠?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많이 배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클로징이 좀 길었네요.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면서 다음 주 더 알차고 좋은 정보 드리겠다고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헤어지듯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인사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보일 듯 말 듯 가물거리는 안개 속에 쌓인 결 잡힐 듯 말 듯 멀어져 가는 무지개와 같은 길 그 어디에서 날 기다리는지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그